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가의 소식으로 윤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원희룡 장관, 전 장관이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오늘 함으로써 그 전략과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이제 되어질 것인가 커다란 관심의 핵인데요. 이 한동훈은 이 어제에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변인에 따르면은 통화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 출마 결심을 알렸고 윤 대통령은 격려의 말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찬을 그때 윤 대통령이 하자고 할 때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거절한 그 위원장이 출마를 앞두고 이 개선에 이제 관계 개선을 나섰다. 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런 것도 전략이겠습니다만은 자,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윤심의 부름을 받은 원희룡 압도적 1위 한동훈을 어차피 그 대표는 어대한 이런 이제 말이 있었는데요. 막아낼 수 있을까 하고 여기에 이제 한겨레에서는 자, 이렇게 지금 이 전 장관이 원 전 장관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네요. 출마 배경에 현 친윤계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풀이가 나온다면서 친윤계 일부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을 대항마를 가지고 지원할 뜻을 가졌었는데 나 의원은 우리 당은 스스로 친윤, 비윤, 반윤, 친한, 반한 이런 것들 과감히 결별했으면 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 해서 거리를 둠으로써 친윤계 의원이 나 의원이 저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돕겠냐. 그래서 원전 장관이 출마하도록 우리가 설득했다. 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원전 장관이 한 말은 당정 한 마음을 강조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진 한 전 위원장과의 차별을 하면서 한동훈의 맛을 친윤 주자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자, 이렇게 대통령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 심중을 잃고 그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과감하게 한 사람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면 원희룡은 이 한동훈과 결국은 이렇게 이제 양대로 맞서게 되어질 가능성이 좀 많아졌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졌는데요. 이 원전 장관은 사실상 전 장관은 이 경험에 있어서도 한동훈 위원장은 아직 경험이 이제 일천하지요. 국회의원도 아직 못했고 또 이번에도 실패를 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 책임이 물어져야 될 이유가 있고요. 원희룡 장관은 수석 3번이나 전국에 하면서 선거에 져본 적이 없는데 이번 계양구에 나와가지고 질 것도 어느 정도 하면서 예상하면서도 이 돌을 내가 치워보야 되겠다 하고 강력한 이제 대항마로 이재명과 싸워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저는 그 말을 했습니다. 비록 졌지만은 그분은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요. 그 보수의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정말 신선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여주고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이 이 지나친 그 쏠림 현상이 되어서는 이 원외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총선 책임이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책임을 지고 내가 물러가겠다고 하고 2달 만에 지금 다시금 나온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직격을 하면서 저격을 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친윤, 반윤, 친한, 반한 이렇게 결국은 나눠져서 대통령을 짓밟고 나오는 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지면은 윤 대통령의 입지가 대통령 쪽에 있는 사람이 이 한동훈이 1차에 이제 완전히 이 대표가 되어 버린다면은
윤 대통령의 입장이 엄청나게 좁아지고 레임덕이 일찍이 올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륜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잃는 것이죠. 그리고 강력한 야당 팀이 그렇잖아도 지금 끌어내리고 탄핵이고 뭐 또 이제 1년을 또 헌법을 개정하고 어쩌고 하는데요. 자, 더 이런 것들이 가소가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과 윤은 이제는 정말 만나기가 어려운 깊은 상처와 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은 이거는 제뿐만 아니라 이 김경률 그 러닝메이트로 김경률과 진중권, 신지호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한번 언론에 나왔다가 지금 지워지고 없어요. 끝까지 앙뚜안했던 문제 그리고 80%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사퇴를 하고 나갔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러닝메이트로 돕는 사단으로 지금 데리고 있다 하는 문제, 그런 앞전에 그 큰 문제들이 부닥쳤을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람이었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그 해결을 한 적이 있는데, 세워주었던 사람 앞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는 줄곧 이 주장입니다. 도의에서나 윤리에서나 의리에서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3년이나 남은 대통령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지 힘을 빼가지고는 안 된다. 가까스로 우리가 대통령을 당선시키나 그렇잖아도 자유보수 우파가 지금 이렇게 모든 면에서 약한데, 특히 동료 시민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이런 모든 말들이 이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그 어떤 이 이념의 문제라든지 색채의 문제도 한 번 더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삼인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 대통령이 해왔던 이야기고 거기 위에 있던 그 중요한 인물들이 교수들이 그 해오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숨겨져서 선명한, 지금 누구 말로는 자유우파 색깔 뭐 퇴색이 되고 이런 말을 이제 빨갱이 뭐라든지 이런 그 이념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물론 그렇지만 인류 역사 이후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자와 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이념 문제는 뚜렷해져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우리가 줄을 서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기 이제 중앙일보에서는 이렇게 지금 제목을 잡고 나왔는데요. 한동훈, 원희룡, 윤상현 등판, 이렇게 해서 4파전이 거의 확정이 됐다. 7.23 전대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전략 이렇게 전망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 네 사람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 40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계획을 이뤄내야 된다 하고 출마 결심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어떤 밀착적인 무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동훈의 대항마로 이제 나왔다 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출마를 결심했다고 하면서 밤새 고심 끝에 전날 밤 출마 결심을 한 것으로 한 것이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저는 이 당의 적통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제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은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의 자숙 시간이라며 한동훈과 원전 장관을 함께 겨냥을 했습니다. 이 원전 장관은 이렇게 떨어졌지만은 결코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더 잘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과 등을 돌리고 이렇게 약화시키고 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출마 선언을 계획을 하고 캠프 사무실도 그리고
이제 한 위원장은 이렇게 출마 선언을 23일 오후 2시 하기로 지금 공지까지 해놓고요. 그래서 대변인도 임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번엔 내가 잘할 수 있다. 잘해서 보수정당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걸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요. 출마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하지만은 이 때는 차오르고 있다면서 출마를 거의 사실화하고 있는데요. 조율 중이라면서 후보 등록 24일 날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대구의 전통적 지지층 대구와 경북을 찾아서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시장 회동을 지금 앞두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 의원 그리고 원희룡 또 윤상현 한동훈 이런 그 다자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출마설이 돌던 김재섭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아직 불출마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래서 빅샷이 밝혀지면서 잠재적 대권 주자가 대부분 출마를 하기 때문에 결선 투표 가능성이 이게 이제 1차 투표에 과반수 못 얻으면은 2차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1, 2위만 따로 결선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네 사람이 분산되어지면은요 이게 과반수가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1, 2위가 따로 결선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만큼 이제 개파색이 옅은 영남권 의원을 중심으로 이 중량감 있는 인사 여럿이 경쟁하기 때문에 특정 후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는 어렵다. 일정 민심의 지지를 얻는 유전 의원까지 출마하면 결선 투표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중론입니다. 그러나 1, 2위 결선으로 갈 경우에 3위 이하의 표를 여기 대략 이제 사파전에서 볼 때 그래도 윤 대통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나경원도 한동훈의 대통령에서 원의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뭐 이런 말을 김기현과 같이 했지요. 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제 1, 2, 3위 이하의 그 표들이 모여지면은 한 의원을 견제하게 되면은 이제 한동훈 대 비한동훈대로 구도가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흡수를 하게 되면은 성부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원희룡 장관이 이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변수를 말하기를 영남권의 변수와 수도권의 이제 변수가 이 영남권의 정통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경북의 사람들이 이제 그 중요한 핵심 인물이 바로 아직 박근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유영하 대구 갈성갑 대표 그 의원은요. 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포위망 형성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나갈 때보다 물러날 때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순간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실패를 모르고 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서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도 부각을 했다. 이렇게 지금 신호를 대구 경북 당원들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김기현 그 의원도 대구 울산에서 울산이죠. 이렇게 13일 날 실패의 리더십이 아니라
새롭고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한 위원장과 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 위원장은 수도권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세분리기를 하는데 이것이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된다. 지구당 부활 이슈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찬성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 해서 앞으로 정말 어떻게 이게 전략이 맞아떨어지고 이렇게 누가 대표가 되어질 것이냐. 굉장히 저는 결론적으로 이 기독교적인 인격을 갖춘 경륜을 갖춘 자유보수적인 가치를 확실하게 선명하게 가진 사람, 싸울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무너진 이 자유우파의 세력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 강력한 이렇게 주사파 정권과 이 좌편에 있는 이런 진보주의를 이렇게 대항해서 이 나라를 두 기둥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